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돌진 사고를 낸 70대 택시기사.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의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진통제로 쓰이는 모르핀 성분이 나온 건데요. 이 운전자는 다량의 처방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택시 한 범퍼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부서졌고 옆문도 찌그러졌습니다. 택시가 들이받은 또 다른 차량의 뒷범퍼도 깨졌습니다. 바닥엔 깨진 범퍼 파편이 가득합니다. 택시가 돌진하면서 건물을 들이받아 병원 외벽이 묻어졌고 이렇게 펜스도 뽑혔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을 방문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한 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게 개음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나는 2층에서 내가 봤는데 가슴이 벌렁거렸고 의식 잃었어요. 그 아줌마. 피가 여기인가 흐르고. 사고를 낸 기사는 70살의 A씨. 경상을 입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서는 어떤 말씀을?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흔히 병원에서 환자 통증을 줄이는 데 처방되는 모르핀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지혈증약, 간장약, 당뇨약 등 6, 7가지 약을 복용 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급발진 여부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압구정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남성 등을 역추적한 경찰이 불법으로 약물을 투여해온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9,500회가량을 투여해 현금만 20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병원.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여성이 간이 침대에 앉아 현금을 건네고 눕습니다. 누군가가 주사를 놓고 한참 지나 힘겹게 일어난 후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기댑니다.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투약한 겁니다. 이곳을 찾은 투약자들은 약이 투여되자마자 만지던 휴대전화를 힘없이 떨어뜨리며 손을 떨었고 링거를 꽂은 채 담배를 피는가 하면 누워있던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심하게 비틀거려 병원 관계자가 부축해 내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병원 2곳이 지난해까지 9,500회가량 투여해 챙긴 현금만 약 20억 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신마취제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의사 2명을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14명과 투약자 2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소위 롤스로이스남 등을 추적하다 덜미 잡은 겁니다. 다만 에토미데이트는 전문 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다 보니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던 점은 입법 한계로 지적됩니다. 에토미데이트 투약 횟수 1인 최대 1,210회입니다. 더 투약해달라며 의사에게 사정하는 좀 이상행동 등을 보았을 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투약자 중 한 명은 하루 최대 56번 반복 투약을 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은 프로포폴, 케타민 등이 향정신성 의약품이어서 마약과 달리 가중처벌받지 않아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한 일명 떴다방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시중에서 4만 원에 파는 물건을 24배나 비싼 98만 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는데요. 공짜 생필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을 노렸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남성들이 할머니들 사이를 다니며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남성이 화려한 언변을 늘어놓자 할머니들이 박수를 칩니다. 제 자신의 제품을 부여해 주셨으니 앞으로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들지언데 24만 원에 4만
벼랑간 경찰이 무더기로 들이닥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무실을 뒤지자 정체불명의 건강기능식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생필품을 미끼로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입니다. 이들은 시중에서 4만 원 하는 제품을 24배 이상 비싼 98만 원에 팔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는 1,70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2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경품을 미끼로 60대 이상 여성만 모아 명단을 관리했습니다. 또 자신들 신분을 대학 교수나 유명 제약회사 대표 등으로 속였고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산 노인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찾아가서 협박했습니다. 일단 갖고 가서 천천히 갚으셔도 된다 해놓고 이제 막 협박하고 그리고 뭐 카드로 할부로 막 긁게 하고. 제주자치경찰단은 업체 대표와 홍보 강사 등 2명을 구속하고 19명을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네, 또 다른 노인 대상 사기범들도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자격증 교육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도 챙기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는데요. 3,500여 명에게 6억 원을 넘게 뜯어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않을까 기대했던 피해자들,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 더 다쳤다고 합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한 교육장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 60대 A씨 등 8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회장, 강사,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전국에 임시교육장을 열고 어르신들을 모았습니다. 민간 자격증인 생활건강지도사 교육비 17만 원을 내고 3번의 교육을 이수하면 국가지원금 75만 원이 지급되며 시니어 인턴십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2022년 12월부터 1년 반 동안 어르신 3,500여 명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7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6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육비를 받고도 해당 민간자격증협회 측에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당 민간자격증은 정부 지원금, 노인 일자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던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도 뭐 나이가 70년이지만 65세 이상으로서는 그 노동력이 상실했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그렇게 당했다는 생각에서 좀 괘씸한 마음이 들지요. 경찰은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과수 화상병이 기승을 부려 과수 농가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제는 밭작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자를 주로 생산하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지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퍼지면서 감자 싹이 시커멓게 말라버렸는데요. 여름 감자 출하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한 해 4,000톤의 감자를 생산하는 춘천 서면 지역에서 여름 감자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출하 시기를 맞아 마을 전체가 떠들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감자밭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감자 싹이 시커멓게 말라 죽어 멀쩡한 감자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싹이 녹은 감자는 햇빛을 그대로 받아 열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심할 경우 땅속에서 그대로 썩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더 크기 전에 수확에 나섰지만 크기도 작고 상품성이 떨어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마을 전체가 동시에 피해를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자에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참이에요. 처음으로 느껴봐요, 우리가. 피해는 좀 크죠, 크기는. 피해는 큰데. 더 큰 문제는 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총체벌레가 발생했거나 토양이 오염됐을 것으로 추측할 뿐 명확한 원인을 몰라 대응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춘천시가 원인을 찾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강원도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하고 나중에 여기 감자 쪽 하시는 분들하고 나가서 한번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최근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총체벌레나 오염된 토양이 물에 섞여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